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 이적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을 채웠고 또 주장 완장까지 차고 뛰면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다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이 정도면 레전드는 뭐 당연한 거고요. 토트넘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계약도 지금 딱 1년밖에 좀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적설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레비 회장이 항상 뭐 다른 전설들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다 이제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에릭센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년 남겨두고 판 것처럼 이제 이번에 손흥민도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 이적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팬들의 어떤 생각과는 많이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말 독하게 해가지고 이 팀을 키워온 것도 맞는 얘기고 이적 시장의 레전드죠, 레비 회장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지금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이별을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뭐 해왔다,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 1월 달에 기존 계약에 숨어있던 1년 연장 옵션이 이제 발동이 돼서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좀 화가 났었잖아요. 네. 아니 뭐 조건도 안 좋은데 뭐 더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조건 1년 발동시켜가지고 붙잡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토트넘의 뜻이 아닌 손흥민의 뜻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의 게리 제이콥 기자가 한 네. 건데요. 게리 제이콥 기자는 런던 축구 관련해서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 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을 거절한 게 아니라 반대로 토트넘의 장기 재계약을 손흥민이 거절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주도권은 손흥민한테 있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손흥민이 더 머물고 싶은데 토트넘이 이걸 무시했다, 예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시선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했던 건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 남고 싶은 마음이야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 지금도 없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거부할 정도로 토트넘이 적절한 제안을 안 한 거지. 계약 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뭐 선수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토트넘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손흥민 선수한테 있는 교섭이었던 거는 맞지만 토트넘이 그거를 맞춰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현지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 어쨌거나 손흥민이 1년 남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오퍼를 받는다면 마음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번 여름에 나갈 이유가 있나요? 사실 없죠. 네. 사실 1년 뒤면은 자유계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계약 상태가 되면은 선수가 훨씬 주급도 많이 받고 그쵸. 여러모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전설이고 그쵸. 또 토트넘에 대한 애착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생각해서 마지막 선물같이 네. 이적료를 안기고 떠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 추진 혹은 그런 제안들에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진짜 레전드네요. 예. 나갈 때까지도 토트넘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정말 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서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레전드가 된 상황에서 1년 깔끔하게 뛰고 다음 이적 시장에 이적료 안 받으면은 뭐 금전적으로야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현재 기자들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뭐 좀 어떤 근거가 있나요?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구체적인 시기까지 뭐 언급이 되고 뭐 이를테면 뭐 수월을 갔다 오고 나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뭐 당연히 그 네. 현지 기자들도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일 텐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이 된 게 이번 다른 이적설과는 또 다른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뭐 한국 투어 전까지는 안 옮길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7월과 8월에 걸쳐서 있는 이제 아시아 투어 이후에 손흥민이 이적을 해도 그때 이적을 한다. 이게 지금 현지 매체들의 주장이고요. 야, 끝까지 진짜 토트넘에 돈 다 벌어주고 뭐 해주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네. 아,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긴 합니다. 어차피 계약은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그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얘기들은 이번 여름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왼쪽 윙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영입을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예, 뭐 토트넘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네. 손흥민 선수의 대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마노로 솔로몬도 영입을 했고 윌송 오도베르, 마티스텔 이번에 완전 영입이 됐죠. 이렇게 네. 해서 다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손흥민 대체자로 여길 만한 선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 마티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영입을 했고 비용이 상당히 커서 야, 이걸 산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물릴 수 없는 딜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임대해올 때 무려 1,000만 유로를 줬잖아요. 임대료로. 그거는 그 일종의 할부 계약에 그 이미 영입은 사실상 거의 결정이 돼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1,000만 유로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밖에 이 선수를 못 썼는데. 예. 네, 그래서 뭐 정해져 있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솔로몬, 오도베르, 마티스테, 뭐 양민혁 선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대체자 영입을 돈도 많이 쓰고 공을 들여왔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음부의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여름에 손흥민을 토트넘은 좀 방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추정이 나오기에 뭐 충분한 상황이죠. 예. 네. 그 프랑크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네. 프랑크 감독이 신뢰하는 은베모 영입설도 지금 토트넘에 돌고 있는데 은베모는 지난 시즌 리그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 20골 7도움을 쌓았습니다. 야, 20골이나 넣었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철강왕이면서 그 다음에 결정력도 좋다. 손흥민 대체자로서는 손색 없는 스탯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그 측면 자원들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대비 차원에서 손흥민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현지에서 해석하는 것도 좀 이해가 간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투어 이후까지도 결정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뭐 더 늦게까지도 이게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우디 리그가 25, 26 시즌이 8월 25일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 정도의 사우디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 제한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사우디가 거의 유일한 그렇죠. 뭐 현재까지 나온 걸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솔직히 손흥민을 데려가고 싶은 팀은 있을 수 있지만 토트넘이 원하는 현재 알려진 거는 이적료가 3천만 유로 이상인데 그거를 제시할 만한 곳은 사우디밖에 없기 때문에 사우디 리그 일정을 감안하면 좀 더 사우디 쪽에서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좀 거론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 이적설과 관련해서 공신력 높은 취재원을 보유한 걸로 평가되는 벤 제이콥스 기자가 영국 토크 스포츠를 통해서 네.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을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는 구단이 사우디의 뭐 알 아흘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네. 우승팀이죠. 예, 그다음에 알나스르, 알카디시아 등등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사우디 이 구단들이 손흥민의 이적료로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30억 원 정도를 책정했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를 했고요. 유럽 다른 팀에 토트넘이 요구할 것처럼 알려져 있는 뭐 X보다도 꽤 높은 그런 네. 금액이니까. 예. 손흥민 선수 연봉이 엄청나던데요? 예, 연봉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연봉이 3천만 유로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478억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급이 9억 원입니다. 와. 9억 원이 넘어요. 일주일에 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지금 받는 거 3배 이상이고 예. 그 하루에 그러니까 주 5일금으로 치면 하루에 1억 8천만 원인가요? 어우씨 엄청난 액수가 되는 거죠. 네. 아. 저 정도 대우를 해주면 사실 뭐 간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예, 저도 가죠. 예. 김유일 기자한테 네 주급이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연봉 9억도 이거는 아, 대단한 10년 거죠. 연봉 예. 9억도 큰 건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대단한 액수네요. 이게 또 보니까 사우디리그 내에서도 엄청 높은 금액이라면서요. 예, 해당 연봉이 손흥민이 만약에 실제로 사우디 이적할 경우에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초고액입니다. 네. 위에 누가 있나요? 그러면 호날두 있을 거고. 예, 호날두 있고 그다음에 리아드 마레즈, 카림 벤제마, 사디오 마네, 그다음에 쿨리발리, 칼리두 쿨리발리까지 해서 이 5명만이 손흥민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캉테, 라포르트, 피르미노보다 높은 예. 금액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갖는 어떤 스타성 그렇죠. 또 이제 아시아 선수로서 사우디에 가는 경우도 뭐 잘 없지만 요즘에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손흥민을 영입함으로써 뭔가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아마 사우디 쪽에서는 분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우디 외에는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거죠. 예, 뭐 사우디처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것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라든가 튀르키의 뭐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독일의 레버쿠젠 친정팀 등에 관심을 받는 중이라고는 합니다. 공식 오퍼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이적 시장에는 뭐 바이에른 뮌헨 얘기도 뭐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현재에서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적설이 계속 있는 건 분명하고 하지만 그 결정되는 시기가 적어도 한국 투어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미 사우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국 BBC의 사미 목베 기자, 뭐 토트넘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좀 익숙한 이름인데 이분이 토트넘 나름 그래도 좀 일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기억하시는 게 안아골절 여부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기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토트넘 공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AT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투어 이후에 결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떠난다는 건 아니라 예. 조치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토트넘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한국에 오기 전에 7월 31일에 홍콩 가서 네. 7월 말에 홍콩에 가서 아스널전을 먼저 치릅니다. 북런던 더비. 예. 네. 그 다음에 8월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8월 3일에 뉴캐슬전 쿠팡 플레이 시리즈죠. 예, 그것까지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경기를 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없는 투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인 뭐 추정이기는 뭐 하고요. 뭐 계약 조건에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고, 예. 뭐 만에 하나 뭐 이적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뭐 보상금, 위약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토트넘 손흥민 선수는 정말 많이 퍼주고 있는 이렇게 이적설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지금 약간 한가 의문인 거는 물론 전화 통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 프랑크 감독 선임되고 나서 아직 두 사람이 안 만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새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런 썰들이 꽤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좀 한데 좀 만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 않습니까? 1대1 면담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프리시즌 시작 이후 네.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프랑크 감독과 1대1 면담 이후에 이적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에게 출전 시간을 얼마 정도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뭐 주장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격수를 최전방에 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상의할 거잖아요. 그거를 면담을 마친 이후에 손흥민 선수도 아마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이적을 해야겠다고 이적을 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트넘 내에서 뭐 입지도 있고 토트넘이라는 팀이 손흥민 선수한테 여러 가지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혹은 손흥민 선수와 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거의 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프랑크 감독과의 면담도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목베 기자가 그랬나요? 9월까지 갈 수 있다고. 이 손흥민 이적 사가가 최대 마감 시간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적 시장 마감이 이제 9월 예. 1일이니까 모르겠네. 손흥민 선수의 성정상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리그 개막이 8월 15일이잖아요. 예. 그 전에는 뭐 적어도 간에 만에 정도는 딱 팀하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네. 가능성도 높죠. 예. 우리 만약에 정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장 자리를 놓게 되거나 시즌 개막 전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걸 추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금액을 동원을 해서 유력한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손흥민 선수 선택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들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팬으로서는 조금 더 남아줬으면 좋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조금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룰 거 다 이루긴 했습니다, 솔직히. 예. 네.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아름다운 이별을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남아서 은퇴를 하든 아니면은 적절한 시점에 떠나든 아름다운 이별을 꿈꾸는 것은 이렇게 한 팀에 오래 있었던 선수 누구에게나 꿈일 텐데, 사실 이 팀은 중간에 떠나는 선수들에게 그렇게 멋있게 보내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전에 그 누구였죠? 시계 하나 주고 이렇게 베르통은 액자해가지고 예. 그 시계도 협찬받은 거. 예.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게, 손흥민은 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지만 솔직히 토트넘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좀 이득이 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이라서, 아무튼 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하지만 아직 뭐 감독도 안 만났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